안녕하세요. 전 30대이고 4살짜리 아들 하나를 둔 직장맘입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 취업률이 더 기가 막히게 좁아진 국내 대기업에 12년째 근무 중이고요. 저희 남편도 비슷한 계열 수준의 대기업에서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세후 받는 연봉을 합치면 1억이 훨 넘고요. 서로 돈 잘 벌고 사는 거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부이지만 아시다시피 다니는 직장이 대기업이고 또 노후가 그리 안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젊을 적부터 함께 돈을 절대로 허투루 쓰고 살지 않았습니다. 구두쇠처럼 엄청 전략을 하고 사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치품이나 남에게 오로지 보여주기 위해서일 뿐 나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명품백 같은 것도 저는 일절 사지를 않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근사한 호텔도 자주 다니면서 돈 씀씀이에 큰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힘으로 어찌 잘 살아보자는 마음에서 벌어오는 돈 내에서 알뜰하게 쓰고자 노력을 했었죠. 부모님께 손을 벌릴 만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저희 두 사람이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둘이서 모아놓았던 돈을 쪼개고 대출을 받고 어찌저찌 해서 그 당시 서울에 있던 한 빌라를 구입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7년 전이네요. 지금이었다면 저희가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한 채를 사고자 했었을 텐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는 순수하게 월급만 모을 줄 알았지 땅에 투자를 하고 아파트를 사야 돈이 벌린다는 사실 같은 건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부동산 자체에 관심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멋모르고 서울 변두리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 개천도 있고 뒤로 산이 나 있는 괜찮아 보이는 환경의 동네에 빌라 한 채를 장만했고요. 친구들한테 집들이 하러 오라고 부르기가 조금 창피할 만큼의 열악한 동네이긴 했으나 남편과 제가 출근하기에 거리상으로도 완벽했고 또 우리 둘만 잘 살면 언제 어떻게든 또 넓고 좋은 동네의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라 딱히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이서 함께 힘보태서 산 빌라라며 내부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해서는 새집 마냥 꾸며서 썼고 그 집에서 우리 돈으로 가구도 하나하나 골라서 채웠었고요. 집터가 좋은 건지 남편이나 저나 회사에서도 쭉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또 저희 아들도 그 집에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결혼의 첫 시작을 참 고맙게 출발할 수 있는 행운의 장소였고요. 그래서 열악한 동네이고 말고를 떠나서 참 정이 많이 가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옆에서 왜? 라는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남편의 형수가 되고 저에게는 형님이 되는 분이셨죠. 남편은 이남일녀의 차남이고 위로 형과 누나가 있는 막내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 사이에서 막 이쁨을 받는 그런 막내까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난만 챙길 줄 아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의 곁에서 기고만장해야 하는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 때문에 피를 보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처음 결혼할 적에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장남한테 돈을 다 물려주면 물려줬지. 니들한테는 줄 돈이 없다. 나 늙으면 우리 큰며느리랑 큰아들이 나를 책임져야 할 텐데 이 애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도움을 받는 게 나도 속 편하다. 그러니 나한테서 얻어먹을 돈 찾을 생각 말고 니들 결혼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 형님도 계셨고 아주버님도 계셨는데 두 분은 아무런 거절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가만히 수긍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상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죠. 애초에 남편한테 시집을 온 건 시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온 게 결코 아니었는데 저희 부부를 마치 결혼을 핑계로 자신들에게서 돈을 얻어가려고 하는 거짓 취급을 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저희끼리도 대출을 받아서 빌라 한 채를 살 수도 있었고 또 둘 다 대기업을 다니느라 당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주 좋았는데 이런 저희한테 대놓고 자신들의 노후 어쩌고 장남 어쩌고 하면서 돈을 줄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시어머니 태도에 내심 섭섭했습니다. 받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남편도 아들이고 나도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건데 말씀을 꼭 그렇게 대놓고 하셔야 하나 싶어서 섭섭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의 노후를
장남인 아주버님네가 챙길 게 분명하다고 못을 박아주시는 시어머니 말씀이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딱히 별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당시 저희 신혼집을 구매할 때 빌려줄 수 있는 현금 몇 억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빌릴 생각도 안 하고 또 빌려달란 말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가 당당히 은행 가서 그 돈을 대출받아 집을 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돈은 아주 자연스럽게 형님네로 갔고요. 그 돈으로 정확히 형님네가 뭘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형님은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면서 땅값이 좀 비싼 동네에 전세를 구해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말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동네는 형님네 수준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동네였거든요. 저희 형님은 주부셨고 아주버님께서는 중견기업이긴 했지만 저 아는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월급이 제가 받는 월급의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저도 장남 하시던 시어머니가 당연히 형님네의 전셋집을 구하는데 돈을 대주셨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좋은 동네에 전셋집을 구해 들어가셨던 형님은 값싸고 구석진 동네에 집을 사버린 저를 엄청나게 멸시하셨어요. 이게 멸시를 했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저를 무시하셨죠. 처음 저희 부부가 신혼집부터 확 집을 사버렸다는 말씀을 시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으시고는 귀신같이 전화를 걸어 오셔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땅값 싼 동네에 재개발 말고 뭐 볼 게 있다고 바보처럼 집을 샀냐고 말입니다. 나중에 애 낳고 하면 좋은 동네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 사귀게 해야지 왜 그런 싸구려 같은 동네에 아예 집을 사버려서는 얘 앞날까지 망치려 드냐고요. 당시 저희 부부는 아이도 없었고 막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벌써 미래의 아이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너무 잡쳤어요. 저 솔직히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많았고 아파트를 사지 않았을 정도로 투자에 무지하긴 했으나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께서 이 동네는 재개발 얘기가 오가는 중이라 사놔도 나쁠 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좋은 해감이 들어 사기도 했었거든요. 동네 자체가 싸서 나쁘지 않기도 했지만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희에게는 이득이 더 많은 것이었으니까요. 당장 재개발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른 채 그냥 일단은 사서 나쁠 것이 없다는 말에 구매를 했던 것이고 저희 부부끼리는 정말 알콩달콩 잘 꾸며가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처음 동네질이 나쁘다는 말을 시작으로 도대체 대기업 하나를 믿고 왜 대출을 받았냐는 주제넘은 참견부터 시작을 해서는 급기야 저희 집에 집들이를 하자면서 구태여 조르고 졸라서 시대 식구들이랑 다 같이 집에 오셔서는 한참 저희 동네 주변을 샅샅이 걸어다니면서 어떻게든 비하를 할 것만 찾아서는 내려놓으셨어요. 밤에 치안이 안 좋을 것이고 슈퍼 하나 가려면 5분 이상은 좋게 걸어 나가야 하는데 자신은 죽어도 이런 동네에서 못 산다면서 말이죠. 대기업 다녀봤자 버는 돈이 별로 없나 보다면서 얼마나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하던지요. 정말 입을 뜯어버리고 싶었던 순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부부임에도 돈 못 번단 비하의 소리도 들어봤고 태어나지도 않은 내 새끼의 앞날 걱정까지도 미리 들어봤고 도움 하나 받은 것이 없었는데 인생에 대해 잔소리만 수십 번을 더 들었어요. 내가 지보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며 능력을 인정받고 살고 있었는데도 내 인생에 다 쓸모없다며 집 하나를 가지고서 제 모든 걸 무시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과 사이가 좋을 수도 없었고 남편도 한두 번 듣다가 기분이 너무 울컥했는지 그 후로는 아예 가족 모임도 잘 나가려 하지를 않고 거의 피하다시피 하면서 형님네랑 대면대면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딱히 불편할 것은 절대 없었고요. 그러다가 저희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 그 역전은 이미 몇 년 전에 일어났는데 저희가 사는 빌라가 바로 재개발이 되면서 이주를 해야 했고 저희는 그 사이 임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작년에 싹 탈바꿈이 된 새 집으로 입주권을 바꿔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간지가 나는 브랜드 아파트를 서울 한복판에서 떡하니 입주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형님께 못 사는 동네라 소리를 들으면서 치안 걱정도 받고 동네가 후지다는 멸시까지 받았던 동네였는데 완전히 서울 안에서 금싸라기와도 같은
값비싼 동네로 탈바꿈이 되어버렸어요. 이 집은 저희 부부가 제 아무리 대출을 땡겨받아서라도 절대로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가격으로 치솟아 올랐고, 시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가격이었어요. 그걸 형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이고요. 이 집이 재개발이 되어 땅값이 금값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형님이 일부러 저희 부부를 빨리 이사가게 하려고 나쁜 소리만 골라서 하신 건가 싶었을 만큼 저희 부부가 산 빌라 동네는 순식간에 주변 동네까지 죄다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는 근사한 동네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되니 형님도 괜히 저희 집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궁금하셨는지 아주 가끔씩 동네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재개발로 이주를 한다고 한 순간부터는 완전히 연락을 뚝 끊었고요. 작년에 떡하니 입주를 하게 되면서도 연락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 사이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서 형님네는 분명히 살던 전세에서 자가로 집을 구매하지도 못하는 형편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솔직히 좀 꼬시기도 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만 집값이 이리 올라서 빌라 한 채 제대로 구입이나 하실 수 있을라나 싶어 오지랖이지만 걱정도 되었어요. 그 사이 시부모님은 서울 안에 아파트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아는 건지 자기 막내 아들이 서울 한복판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셨어요. 정작 아들네 부부가 허름한 동네에 빌라 한 채를 구입할 때에는 장남이 아니라 줄 돈이 없다고 하더니만 저희 부부가 능력대로 사서는 키운 자산에 대해서 본인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식 자랑을 하고 싶으셨을 마음을 저도 애엄마로서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작년에 저희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온 후부터 내내 집들이를 왜 안 하냐면서 집들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친구조차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자꾸만 잊을만 하면 집들이 얘기를 꺼내니 저희 부부도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집들이 얘기를 꺼냈다가 형님네까지 봐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서로 껄끄러워하다가 결국 집들이를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미루기만 했고요. 명절에도 코로나를 핑계로 대면서 집에서 가만히 휴양만 하다가 결국 더 늦기 전이었던 저번 달에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이 시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몇 주 전부터 내내 시아버지 생신을 어떻게 할 거냐면서 형님까지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는 대화를 시도하신 바람에 제가 너무 불편하고 껄끄러워서 어쩔 수 없다며 우리 집에서 집들이 겸 생일잔치를 해요. 라며 빨리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생신 준비를 핑계로 형님이랑 같은 단톡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제가 집들이 겸이라고 말을 하니 어머니께서도 내심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며 바로 놓치지 않고 제안을 받아들이셨고요. 형님은 보란듯이 시어머니의 답장을 본 후 말도 없이 단톡방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참, 그 싸가지 없는 성격은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얼마나 배알이 꼴리면 동서한테 그 흔한 인사 한번 하지를 않나 싶어서 속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막 지어진 새 브랜드 아파트 안에 들어와 서울 안에서 내 집 하나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는데 형님네는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저희 부부는 대기업을 다니니 노후도 별로라서 40대부터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직업에 대한 오지랖까지 부렸는데 이번 기회에 직장도 제대로 다니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더니 이게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돈 전략하고 미래를 늘상 준비하면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미래 계획을 세워왔던 저희 부부의 지난날이 괜히 뿌듯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 생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저대로 생신상을 준비했고 시어머니도 간간히 자신이 생일 케이크를 사오겠다면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태망의 큰며느리인 형님께서는 그 흔한 문자 한 통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뭘 준비해 올 건지 뭘 도와줄 건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전 생각했죠. 형님은 이번 자리가 시아버지 생신 축하 자리가 아닌 제 집으로 집들이를 하러 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실 때 집들이 선물로 휴지 한 뭉치 정도는 사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전날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버님께 주소를 찍어 보내드리며
내일 뵙겠다는 가벼운 인사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부모님은 이른 오전부터 신이 나셔서는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약속 시간보다 훨 일찍 말입니다. 같이 요리를 도와주시기까지 하면서 갑자기 저를 무슨 상전님 마냥 귀한 며느리 대접을 해주는데 오랜만에 어머님을 뵌 것만으로도 좀 어색했는데 기분이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집 한 채 가진 건 우리 부부와 내 자식을 위해서이지 절대로 시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인 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평소에 좀 잘해주시지 하는 마음에 어머님, 갑자기 제가 예뻐 보이시나 봐요. 안 하시던 배려를 다 베풀어 주시고 라면서 은근히 할 말을 대놓고 하면서 말을 드렸어요. 속으로 정말 통쾌했고 이런 제 말에 어머님이 살짝 당황해 하시며 어쩔 줄을 몰라 하니 더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사이다는 그 후 찾아왔어요. 형님네가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를 늦게 집에 도착을 하셨어요. 남편한테 10분 전부터 자꾸 전화를 하며 길을 찾는 걸로 보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을 제대로 확인하지를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떨결에 저희 아파트 투어를 한 바퀴 하고 들어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런 제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형님 표정이 너무 똥 씹은 표정인 겁니다. 마치 못 올 곳을 왔고 또 속은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분명히 시아버지 생신 준비도 같이 안 해놓고서는 집들이 선물조차 사오지를 않은 채 빈손으로 당당히 들어오는 형님과 아주버님을 보니 저도 순간 싸하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두루마리 휴지 10,000원 좀 더하면 살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못한 건가 싶어서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빈손으로 와서는 빈손으로 얻어먹겠다는 그 심보가 저로서는 너무 뻔뻔해 보이고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제가 봤던 형님은 늘 이런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는지라 제가 체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니 괜히 신경을 쓰지 말자는 생각으로 보란듯이 무시를 했어요. 고개만 까딱하면서 웃지를 않고 들어오는 형님네 부부를 저희 부부도 똑같이 대응하며 불편해했고 저는 그 와중에 생신상을 차린다고 시어머니랑 분주하게 움직였죠. 옆에서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는 집이 좋긴 좋네. 반찬 하나 옮기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다. 라고 하면서 신나하셨고요. 제가 혹여나 싶어서 시부모님 드실 소갈비 하나를 미리 양념에 재워놨는데 그걸 냉장고에서 꺼내자 아이고 이 귀한 걸 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소고기를 먹는다고 또 팔불출 마냥 좋아를 하셨어요. 저는 저대로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거고 또 기왕 베푸는 김에 관계가 어찌 되었든 먹는 걸로는 아낌없이 베풀고 싶었는지라 제가 먹고 싶은 것까지 죄다 사놓은 것이었는데 옆에서 어머님은 제가 뭐만 하면 기특하다면서 좋아라 하시니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그 사이 남편은 아주버님과 시아버지랑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자잘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형님은 그 옆에서 자기 애들을 챙기면서 같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계셨어요. 절대로 도와주려 나서지도 않은 채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시아버지가 저희 집 TV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TV는 예쁘게 생겼다면서 말이죠. 저희가 작년에 새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도 괜히 잘 꾸미고 싶은 마음에 가구도 몇 개 새로 바꿨고 또 베란다 확장을 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는 살짝 카페 비슷한 걸로 조명까지 달아 꾸며놨었는데요. 시아버지가 그걸 찬찬히 훑어보시더니 며느리 안목이 좋네. 예쁘게 집을 잘 꾸며놨네. 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와이프가 작년에 돈 많이 썼어요. 자기 성과금을 인테리어에 다 쏟아붓더라고요. 라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더니 코로나인데도 회사에서 성과금을 주더냐? 라고 물으셨어요. 다들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성과금을 잘도 주나 보다면서 혼자 내심 감탄을 한 듯 차분하게 물어볼 걸 다 물어보신 것이었죠. 그러니 남편도 대기업이니까요. 라면서 잘만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애를 보고 있던 형님께서 갑자기 가족들 다 들리게 한숨을 쉬시며 자리에서 자기 애를 밀치며 일어나시더니 자기 애를 향해서 보채지 좀 마! 라면서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짜증나 진짜!
라며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부엌에 있던 저와 시어머니도 그리고 거실에 있던 남자들도 모두 다 당황을 했죠. 처음엔 단순히 애를 혼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형님이 신경 쓰여서 아주버님께 좀 가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괜찮은 거냐고 물으며 말이죠. 그러자 아주버님도 내심 짜증을 내면서 왜 또 저래 진짜 라면서 화장실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겨져 있지 않는 문을 열고서는 둘이서 남의 집 화장실 안에 들어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대충 밖으로 들려오는 대화로는 형님이 오기 싫다고 했잖아. 집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라면서 저희 부부를 욕하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그걸 달래며 어루다가 결국 집에 가자는 소리를 하고는 화장실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온 가족들은 다 황당해 죽을 뻔했네요. 형님이 화장실 안에서 꺼이꺼이 우셨는지 눈이 충혈되어서는 나오더라고요. 애들은 그 옆에서 엄마 눈이 누가 봐도 운 것처럼 보이니 엄마 걱정을 하면서 옆에 붙어 있으려다가 형님이 자꾸만 자기 애들한테 화풀이를 하듯이 칭얼대지 말라니까? 라며 언성을 높이자 결국 울음을 대성통곡 하며 터뜨렸고 그러자 형님도 멘붕이 찾아왔는지 결국 울지 말라고! 라는 비명과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야 마셨습니다. 졸지에 생신상 준비하던 전화 남편은 기껏 사람을 집에 초대했다가 뭔 이상한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는 형님이 혼자 나가겠다며 현관으로 가길래 도대체 왜 우시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형님이랑 뭘 싸우기를 했어요? 아님 쓴소리를 했어요. 왜 저래요? 라면서 뒤통수에다가 대놓고서 물었어요. 아주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해가 안 간다면서 말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니 형님은 본인이 더 수치스러우셨는지 애들까지 놓고 집을 뛰쳐나가셨고 결국 아주버님도 형님을 따라서 나가버리셨어요. 금방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그 길로 집에 가기로 결심을 하신 건지 아주버님이 한참 뒤에 시아버지께 전화를 하셔서는 자기 아이들을 집으로 발해다 주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 큰 아들놈이 지 새끼들 챙길 생각을 못하고서 말입니다. 그날 저희 부부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상당히 기분이 껄끄러운 생일 겸 집들이 시간을 보내고는 금방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밥 먹는 내내 네 형님이 마음이 슬퍼서 그렇다. 네가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에 들어와 사니까 부러워서 저러는 거지. 지들은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처지가 되었으니까. 라면서 형님을 일부러 더 불쌍하니 감싸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보고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는 먼저 전화를 걸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불러 밥 한 끼를 대접하라고까지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 저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면서 아니 남의 집에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밥만 얻어먹고 가려고 했으면 그러고 갈 것이지. 왜 남의 집에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제가 형님한테 빌빌거리듯 전화까지 해선 밥을 차려드려야 해요? 형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라면서 오히려 형님 편들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 확실하게 제 할 말을 했고 옆에서 남편도 저를 지지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먼저 불러서 밥 차려주고 말고 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 무시했던 게 몇 번인데 다 자기들 업보지. 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거렸죠. 결국 시부모님도 자식들의 감정 싸움에 씁쓸해하면서 형님네 애들을 데리고 금방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이렇게 형님이 울기까지 하며 집을 뛰쳐나가실 줄은 몰랐기에 저희 부부도 많이 황당하고 내심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억울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남의 멀쩡한 새 브랜드 아파트에서 속이 뒤틀려서 결국 눈물까지 쏟았을 만큼 우리 형님의 지금 자존감이 아주 개판이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확 그냥 내 연봉까지 다 까발려서는 제대로 속을 뒤틀리게 만들어줬어야 하나 싶은 아쉬움도 있지만 이 정도로 만족을 하려고 해요. 저희 부부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어른스러운 말 한마디를 해준 적이 없던 형님은 이런 꼴을 당해도 싸잖아요. 저 사는 집과 아직 세상에 없던 제 아이를 언급하면서 먼저 남의 인생을 까내리려고 했던 그 못된 마음가짐이 결국 천벌을 받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안에서 브랜드 아파트 한 채 사지를 못하고 동서를 부러워만 하다 열폭하는 그 천벌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